안녕하세요, 경제마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여러분들 관심 많은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이게 제가 12월 청약을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저도 최근에 청약을 하나 넣었거든요. 이게 뭐 넣었냐면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여기를 넣었었어요. 지금 내일 발표죠? 내일 발표인데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주택자라서 사실 청약에는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이제는, 근데 오피스텔은 이제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 넣으면서 한번 쭉 봤는데 12월에 너무 괜찮은 청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12월 1위권 지났지만 이미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오피스텔도 좋은 게 나왔었고, 리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그리고 동탄도 나왔었네요. 12월 1일이 되게 좋은 오피스텔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좀 살펴볼까요? 아파트 보면은 저는 수도권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보는 이유는 일단 제가 좀 수도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방 부동산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 위주로 본다는 점, 이런 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뭐 과천 한양수장이 있죠. 과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금액은 8억 정도로 나왔는데 과천이 8억이면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리고 인천 영종 황도 하늘도시,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는 괜찮게 봐요. 영종도 하늘도시가 일단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자금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되게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부 지역 보면은 아산 탕정지구, 이 탕정이랑 불당은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자리가 많은 동네잖아요. 충청도에 뭐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은 이런 청약은 충청도 분들만 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수도권 많이 나왔네요, 정말. 쌍용도 플래티넘 광주, 이것도 수도권이고, 뭐 안성, 이것도 경기도 안성이겠죠, 이것도. 그리고 네, 화성 동탄 신도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부평역, 이정부, 수도권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탄 신도시, 호반 서밋, 그리고 화성 송산, 소사역, 부천이죠, 소사역이면. 네, 이렇게 나왔고, 또 사전 청약이 있죠. 사전 청약 중에서는 저는 오산 세교, 평택 국제신도시, 둘 다 괜찮은 데인데 괜찮은데 두 개가 한꺼번에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개가 사전 청약인데 제가 사전 청약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 두 곳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 기준에서 이거는 정말로 당첨되면 괜찮다, 100% 괜찮다, 이런 것들만 좀 가져왔습니다. 다른 것도 좋은 것도 많지만 남한테 권유를 하려면은 어쨌든 확신이 드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만 골라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과천 한양수자입니다. 이거는 로또 단지긴 한데 이게 사실상 과천에 계신 분들만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청약이야 뭐 다 되지만 사실상 당첨은 과천에 계신 분들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가격은 뭐 84 기준으로 8억대가 나왔는데 그냥 모르시는 분들 보시면 비싼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과천이 15억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천은 다 15억이 넘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 잔금 칠 때 잔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금이 당장 일단 계약금이 20%가 필요하고, 그리고 과천시 당해 마감이란 것은 과천 사람 아니면은 사실상 당첨되기 힘들다. 그래서 분양가가 9억 미만이라서 중도금대출이 40% 나오긴 하지만 시세가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는 잔금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넣기 힘든 단지입니다. 24년 1월에 입주가 예정이고 전매 제한은 10년, 그리고 5년간 거주 의무가 꼭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당첨되면 사실 시세 차익이 6억 이상은 그냥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로또 단지긴 한데 현금이 없으면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과천에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로또 단지긴 하나 사실상 자격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화성 동탄 2 제일풍경채 퍼스트이어입니다. 101평 단일평형 5.1억에서 5.6억입니다. 동탄인데 101평이 이렇게 싼 걸 보면은 제가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넣을 것 같아요. 진짜로. 당해마감 아니고요. 네. 수도권 살아도 그냥 됩니다. 화성시 안 살아도 돼요. 수도권 거주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 주어야 된다는 점 알면 되고요. 5년의 거주 의무, 10년 전매 제한, 계약금 20% 현금이 필요하고요. 약 1억 정도 필요할 겁니다. 중도금 대출이 이게 40%입니다. 40%가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도 뭐 나올 거고요. 10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탄에 아직 여기가 개발이 안 된 구역이 있어요. 신주거 문화타운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동탄에서도 좀 외곽이긴 해요. 외곽이긴 하죠. 이게 동탄의 중심 어쨌든 동탄역이랑 밑에 있는 동탄 호수공원 이 두 개가 동탄의 사실 메인이긴 한데, 이동탄에서 메인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이게 외곽으로 빠져 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여기 안 좋은데 아니냐 하는데, 물론 이런 중심지에 살면은 괜찮겠지만 이미 중심지 가격은 달나라 갔잖아요. 뭐 15억 하죠. 포스코, 동탄 포스코 더샵. 그리고 동탄 호수공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도 10억이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여기라도 생각하는 게 어떤가. 어쨌든 여기도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이제 학세권은 다 형성이 될 곳이고요. 그리고 도보권의 상업용지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살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동탄에서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브랜드를 얻는 거니까 저 같으면 넣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따지지 않고 넣을 것 같아요. 주요 일정들을 살펴를 보시면 2021년 12월 9일에 1순위가 청약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뭐 당첨자 발표는 12월 17일, 입주 예정 시기는 24년 5월입니다. 이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잔금을 좀 치료를 현금을 마련을 해야겠죠. 다음은 화성동탄 2 A62블럭 호반 서밋입니다. 또 동탄 신도시예요. 동탄 신도시는 좀 믿고 하면 좋습니다. 믿고 하면 좋아요. 동탄이 앞으로도 동탄 GTX라는 호재도 아직 남아있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10억이 넘잖아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거긴 한데, 어쨌든 GTX가 완공되면 한 번 더 오를 기세가 남아있어요. 동탄은. 그리고 뭐 지금 다른 동탄 아파트들이랑 비교해도 싸게 나왔죠. 74가 4억대고 84가 4억 5천대입니다. 동탄에서 이 정도면 정말로 싼 편이에요. 당해마감 아니고요. 경기도 수도권 인천 사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에 5년의 이주무 거주 있고요. 10년 전매 제한 있습니다. 계약금 20% 현금 필요하고요. 중도금 대출이 50% 가능합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도 나올 테니까 제 생각엔 지금 4억 기준으로 현금이 40% 정도 있으면은 어느 정도 좀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준은 입주 예정일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현금을 마련 가능하다고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40% 정도 있으면 잔금 예정일까지 현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계산해가지고 40% 정도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억에 40%면은 1억 후반 정도 있으면 신청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주거 문화타운이죠. 여기가 그 제일풍경지 프론티였고요. 이게 호반 서밋입니다. 호객노노 기준인데 1774명이라고 여기 풍경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지금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뭐 입지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여기는 101형 단일이고 여기는 7484도 있고 때문에 그 작은 평형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밑에 물류단지가 있어요. 쿠팡 물류단지인데 그렇게 뭐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그 화물차들이 여기 근처에 많이 돌아다닐 거다, 이 정도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쾌적한 동탄 신도시에 살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근린상업용지 그리고 학교용지가 되어 있어서 상가 편의성과 학세권을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청약 아파트들인데요. 사전청약은 제가 엄청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본청약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게 본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분양가도 추정 분양가예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본청약 때까지 기다려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죠. 청약이 되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계약금도 지금 당장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재당첨 제한을 받지도 않고 전매 제한의 작용을 아직은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도 가능합니다. 포기하면은 사전청약이 1년간 제한되고 다른 청약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청약을 포기하시면 사전청약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위와 같은 제한, 그러니까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들은 본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그때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청약을 당첨되면은 이것만 오매불만 기다려가지고 근데 본청약이 나왔을 때 갑자기 가격이 높아버리면은 사실 그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청약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데 어쨌든 내가 현금을 마련을 하는 게 원활하다면 그냥 사전청약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전청약 나온 단지들이 괜찮은 단지들이에요. 첫 번째 오산세교 2지구 우미린입니다. 오산세교 2지구 우미린은 그 오산 근처인데요. 오산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저희가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3억, 4억이었는데 지금 구축들도 5억이 지금 넘어가는 걸로 알아요. 일단 호가부터가 5억이 다 넘었고 여기 오산역 근처랑 오산시청 이 근처는 구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오산대역 근처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긴 하지만 여기도 개발지구라서 좀 많이 오른 거죠. 근데 밑에 이 부분도 개발지구예요. 근데 우미린이 이 개발지구에 지금 들어선다는 점, 그런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도 있고 뭐 공원도 옆에 있고, 그래서 학세권은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은 분당선이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역세권은 아니에요. 역세권은 아닌데 어쨌든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입지가 뭐 오산역 근처 구축보다는 좋지 않더라도 뭐 개발지구 안에 있고 학세권이다 팍세권도 있고 그리고 신도시고 그런 점을 좀 괜찮게 보신다면은 청약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오산도 일단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앞으로도 저는 좀 오를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금은 사전청약 당첨 시는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4.3억이고요. 84 기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5년 2월인데 추정입니다. 사전청약 안전을 이거예요. 추정을 해야 된다는 점.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오산 아파트 호가는 6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가가 실거래가가 된다면 한 2억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호객노노는 이게 실거래가로 계산을 하는데 오산역 근처에 있는 2편세상 1단지가 실거래가 5억이고 현재 2단지가 5.4억이에요. 근데 입지는 굳이 따지자면 1단지가 좀 더 좋거든요. 왜냐면 오산역에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 호가가 지금 6억인데 이게 호가가 아마 실거래가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이게 6억이면은 여기 우미린도 입지가 뭐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어쨌든 따라는 갈 겁니다. 오산역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네, 다음은 고덕입니다. 계약금 납부는 마찬가지로 사전청약 당첨 시는 필요가 없고요. 예상 분양가는 4.8억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4년 7월이고요. 고덕 실거래가는 지금 9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4.8억인데 9억이라니 말이 안 되죠, 정말로. 보면은 한 2, 3억, 3, 4억은 알전마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호가는 지금 9억 5천 정도, 6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덕이. 그래서 고덕은 평택인데 평택이 좋냐, 그리고 오산이 좋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옛날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은 오산도 가격이 안 올라간 동네였고 평택도 뭐 계속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 올라간 동네였는데 이제는 평택, 오산이 옛날같이 않습니다. 경기 남부는 뭐 오산, 평택 말고도 경기 남부는 앞으로도 그냥 쭉 오를 거예요. 앞으로 인구가 느는 지역이 다 경기 남부이기도 하고 수도권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라서 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경기 남부에 있는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우상할 것입니다. 물론 평택은 뭐 서울의 출퇴근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출퇴근이 용이한 곳은 아니죠. 대신에 삼성전자라는 큰 일자리가 있다는 점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거의 모든 일자리를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정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만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BRT도 지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살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자동차로만 접근이 가능하면은 모두가 다 좋은 용지지 않을까, 좋은 입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덕은 어떤 입지든지 BRT도 다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입지는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반섬이 이번에 분양을 하는 게 이쪽 밑에 있는데 그렇게 중심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덕은 대부분의 입지가 그렇게 떨어지는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학교 용지가 다 빼곡히 들어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호갱노노 보시면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건 호가죠. 호가가 9.5억 지금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실거래가도 9억을 찍었습니다. 청약하는 아파트들을 알아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 오피스텔 청약을 하면서 12월에 나온 청약을 쭉 봤는데 이렇게 괜찮은 게 한꺼번에 많이 나왔던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는 12월이니까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청약을 하셔서 사연 청약이든 그냥 청약이든 당첨되셔서 꼭 내 집 마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경제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